예, 신방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자료 소명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병원을 갖다 경하다 보면은 자료를 소명하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뭐 수정 신고 안내를 보낸다든지 또 뭐가 안 맞아가지고 또 뭐 자료 좀 이렇게 뭐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런 문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인가요? 예, 이런 걸 이제 보내요. 이것도 뭐 제가 샘플을 이렇게 이제 우리 책에다 넣은 건데요. 자, 무슨 과예요? 자, 몇 년도 2000년 몇 년 거기에 관련된 이제 그 신고 소득인데 이거 이제 우리가 신고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신고 소득률이 10%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같은 과 업종 전국 평균 비율에 낮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매출은 이제 뭐 정해졌으니까 비용이 어떻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30%인데 여기는 10%니까 이만큼 뭐예요? 매출을 갖다 과소 신고했다든지 아니면 비용이 과하게 계산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고 소득이 상당히 중요하다. 만약에 이 지금 병원이 30% 신고했다면은 그쵸? 다른 비율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안내문이 안 나오겠죠. 자, 이제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용카드 매출 비율이 60%인데 그리고 인건 비율은 15%고요. 광고 선전비가 20%인데 동종 업종 평균 비율에 비해 뭐예요? 높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여기는 신용카드 매출 비율이 높다는 것은 지금 현금 매출 비중이 낮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출 탈루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가공 경비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아울러 의약품 등 사용액 증가율 및 인건비 증가율에 비해 수익 금액 증가율은 낮은. 자, 이런 게 문제가 되세요. 보세요. 자, 의약품이 이것은 이제 변동비 아닙니까? 변동비.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하면서 변동 따라가는 비용인데 120에 신장했어. 그럼 매출은 더 비례적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인건비가 160%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인건비를 사람 왜 뽑아? 매출 갖다가 이렇게 신장 시키게 산 거 아니에요. 신장 됐기 때문에 이게 이 인건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매출 올라간 폭은 얼마 안 돼. 근데 이런 것만 올라가 있어. 그럼 뭐예요? 매출이 과소 신고됐겠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 말씀이 제 얘기가 다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예상과 같은 사실에 비춰볼 때 그 순간 신고한 내용이 우리 세무서에서 파고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분석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하나 어떻게 한다? 바로 안 나올게 우리 병원들이 알아서 스스로 어떻게 하시라고요? 예, 성실하게 세금을 계산해서 그쵸? 수정 신고를 하십시오. 그쵸? 이렇게 해서 안내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세금 신고를 갖다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대응법이 필요할 거예요. 대응법이 나오는데 뭐 그건 좀 실전 연습을 통해 가지고 제가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L병원의 작년과 올해 손익계산서이다. 어떤 점이 세무상 문제가 되는지 가세 당국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면은 일단은 이제 그런 안내문을 보내면은 이제 분석을 다 해야 되죠. 뭐가 잘못됐는지, 그렇죠? 매출이 빠졌는지, 비용이 과세됐는지, 과대 계산됐는지, 그리고 감가상각 같은 것들이 또 뭐 많이 들어가 있는지 그걸 다 소명하면 돼요. 자료 만들어 가지고요. 자, 여기서 한번 보시죠. 지금 매출액이 지금 40%만큼 빠졌어요. 그렇죠? 근데 매출 원가는 변동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매출 원가는 지금 재료비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출이 빠지면은 이게 변동이기 때문에 이것도 빠져야 돼요. 빠져야 되는데 안 빠졌죠. 그럼 뭐만 이상하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논리적 안 맞아. 인건비는 왜 또 변동이 없죠? 이건 고정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한번 사람 뽑아내면서 해고를 못 하니까 일반적으로. 강화상각비도 고정비 성격이죠. 그렇죠? 광고 소점이 뭐예요? 뭐 이게 줄어들었네요. 매출이 줄어들었으니까 이것도 광고 소점이 줄어든 것도 뭐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이자병 보세요. 이게 1억이던 게 5천만 이렇게 줄어들었네. 왜 줄어들었을까요? 갚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매출은 줄어들었는데, 그렇죠? 매출 줄어든 걸 신고했는데 이자를 갚았어. 대출 상환을 했어. 이거 뭐예요?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면은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매출 누락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런 신고 서류는요, 성실 그 분석을 해보면은 어떻습니까? 아주 불량스러운 그런 신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예요? 세무조사 나온 지도 좀 오래됐다. 한 5년째 된다.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병원 원장님의 또 재산도 한번 파악을 해봐. PCI 시스템에서. 그래가지고 딱 찍어가지고요. 세무조사를 갖다가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좀 알아두시면은 이제 뭐 실무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손익계산서 관리법을 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 두 가지 사례가 있었죠. 자, 손익계산서 관리법. 손익계산서 뭐 다 아시죠? 매출액이 이렇게 있고요. 매출. 그다음에 여기서 뭘 빼요? 비용을 빼고요. 여러 가지 비용들 있죠? 요게 이제 이익입니다. 자, 뭐 실무적으로 저는 이런 거 가지고 많이 검토를 하는데 이게 이제 비교 형식으로 돼요. 비교 형식. 전년도하고 올해. 그래서 각 항목별로 딱 비교를 해봐요. 그래서 이상한 것들이 튀어나온 것들이 있어요. 막 작년에는 이만큼 막 계산됐는데 올해는 요밖에 안 된다. 차이가 너무 심해. 이런 것들 뭐가 문제 있죠. 그럼 원인 분석을 다시 해야 돼요. 원인 분석. 원인 분석. 그렇죠? 뭐가 문제 있는지, 혹시 누락된 게 있는지를 다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원장님께서는 다 그렇게 검토를 또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그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검토해요. 이게 차이가 뭐가 나는지. 그래서 전년도 차이라는 그 항목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분석을 좀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매출에서 이제 이익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익률인데 보통은 이게 뭐 20%예요. 그렇죠. 올해가 작년은 뭐 10%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동종업계 표준 수업률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렇죠? 이 적정한지 이걸 볼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표준 소득률이 50%인데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이런 뭐예요? 너무 차이가 심하죠. 너무 많습니까? 30%다. 근데 자 보세요, 이게 낮죠. 근데 이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개원을 했어요. 개원 초기는 어떻습니까? 이익 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낮아. 올해 조금 더 노력해서 또 올라갔어.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실질인데 억지로 그냥 뭐 그냥 놀래가지고 30% 맞출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실질대로 하시면 돼요. 개원 초기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익이 없고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익률이 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그 병원들은 결손이 나긴 하잖아요. 따라서 너무 소득률에 민감을 하시면 안 되지만 다만 병원이 이제 성숙기에 들어서 가지고 이익이 좀 많이 난다, 감가상각 딱 떨어먹고 한 데다 이런 데는 이 이익률 관리를 갖다가 확실히 할 필요가 있겠다. 자, 이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